초심이 흔들려서라고 봐요. 이 초심이 뭐였냐면요. 촛불 정부는 10명 중에 1명이 잘 살고 9명이 못 산다면 그 9명을 끌어안는 정부야. 포용. 그럼 그 9명의 불균형 운동장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운동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는 게 뭐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유창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마을을 살리고 운동체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 일자리를. 저는 그 가능성을 문천구에서 봤다고 생각하고 독산도에서 만드는 동네 일자리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촛불 정부는 정말로 약자들은 도움도 요청을 못한다.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아니 구청장실에 찾아온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찾아와.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하수생들이요. 구청 문턱도 동주민센터 문턱도 못 나요. 제가 동장 해보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돕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인데 그러려면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주민센터이고 구청이면 좋은데 이상하게 문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공간,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빈 공간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안성 목사님이 건의를 했죠. 중앙정부에 와서. 그래서 줄 수는 없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했더니 사업을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 민주주의 플랫폼에서 주민자치와 그다음 지금 국민의결처럼 문제를 해결한 주민들의 역량이 성숙하면 금천구는 굉장히 훌륭한 민주주의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요. 금천구가 이런 민주주의 정원이 가득한 도시. 이때 민주주의라는 건 꽃밭만이 아니죠. 그런 민주적인 절차와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마을. 그런 마을을 아주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내년에 아마 지금은 독산동 같은 모델을 많이 보고 마을 모델에 선두주자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틀을 만드는 자치단체가 될 거라고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사실은 접을 뻔했었어요. 이성재 국장님 전화하셔가지고 살려내시더라고요. 상당히 정년 남을 때까지 아마 그 일에 매진하지 않으실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통치가 아니라 협치라고 주장했던 분이 통치의 세우고 나서 벌써 출마를 하시더라고요. 당선되길 바랬는데 안 되셨는데 저는 유창구 선생님하고 협치가 가능한 마을, 전국에 3,500개 운동동이 그런 마을 공동체가 그런 것이 가능한 마을 정도 마을 공화국을 만드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자다가 뛰어나가서 도울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창구 선생님 하신 일에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행안부 과제가 박수 치는 연습만 하셨는데 우리 황석영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주시긴 주셨지만 공간, 일자리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이라고 하는 게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혁신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내년에도 제가 행안부에서 잠깐 보니까 사회혁신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기도 하고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행정안전부 사회혁신 추진단 예산하고 보니까 전문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예산을 열심히 잘 방어하셔서 안 깎이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도와주셔야 될 분이 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도 행정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지원해 주신 우리 이성재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의해서 제가 시계를 봤더니 세 분이서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쟁쟁한 세 분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긴장이 되는데 실은 그저께 토론회를 하신다고 해서 장재보 선생님이 앞에 앉아 계셨고요. 그래서 졸다 듣다 끝까지 어떻게 듣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3년 4년 전과 그저께의 모습을 이제 좀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주체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을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우리 금천에서 있었다. 이런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딱딱한 철을 여기다 앉혀놓은 것부터도 그런 변화와 함께 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만큼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저께 우리 지금 담당 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어제 아침에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안 간다고 차 한잔 하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 공동체라는 단어가 용어가 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한번 여기 가만히 들으면서 지금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실은 7, 80년대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때 실은 도시 마을 공동체는 붕괴됐잖아요. 그 이후로 마을 공동체가 도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85년도부터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그동안 도시에서의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행정의 일방향 행정을 그동안 해온 거죠. 행정에서는. 그러다 이제 조금 고민한 게 거버넌스. 같이 하자는 이제 거버넌스 하다가 갑자기 한 4, 5년 이제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또 우리 전임 부총장이 오면서 실은 협치하고 마을은 금천에서 언제 했습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광역시장님이다 보니까 그분은 언론의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거기서는 금방 조명됐었지만 실은 협치라든가 마을 공동체는 상당히 약 3, 4년, 4, 5년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 발언은 이거였고 한 가지에만 제가 행정의 입장에서 협치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뭐 여기 다 같이 맨날 싸우던 분도 있는데 특히 최석기 대표님하고는 싸움 많이 했어요. 처음 이제 지금 교육혁신교육지구가 6년 했어요. 예, 그냥 원래 서울시 교육청은 4년을 했는데 금천에서 시범 사업을 2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끝나고 나서 조희영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시 전체 25개국으로 확대해서 결국 올해 이제 25개국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혁신교육지구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그때만 해도 6년 전만 해도 거버넌스였어요. 이 협치라는 용어가 그러다가 이제 시범사 끝난 이후부터 그 협치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 그때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협치하면서 같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협치 추진단이라는 추진단을 꾸리게 됐는데 그 추진단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죠. 지금 오연혜 대표님도 뒤에 계시는데 같이 이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행정이 만나서 고민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간단히 하는데 내용은 결론은 이래요.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민과 관이
총회를 놔두고 대판 싸웠다니까요. 우리 사무실 우리 직원들이 제가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거의 멱살은 안 잡았지만 그 정도 갈등을 가지고 협치를 해왔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는 엄청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다름과 틀림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 지금 현재 상황 지금은 많이 우리 금천구는 다름과 틀림을 압니다. 근데 6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6년 전에 그랬는데 그런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구분을 못함으로 인한 갈등이 많았고 그러면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교육 협치 추진단이 지금은 아주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부 불만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 6년 전에 꾸려졌던 협치 추진단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천 1번과 관련해서는 금천 1번 아까 최 대표님이 발표한 것도 금천 1번가에서 했고 국민회의가 2008 또 우리 한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1번가가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보고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거의 안 하고 결정됐었죠. 이제 저도 정확한 정보를 새로 이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접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과장님한테 퇴근 시간 이후에 전화를 했더니 그게 지금 완전히 죽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했더니 아직은 죽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황 과장님 비롯해서 행안부 사무관님들 모시고 청장님 같이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서 지금 1번가가 됐고 국민 해결 2028도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적어도 다 사람에 따라 약간의 편하지만 아까 우리 유 교수님께서도 금천의 어떤 마을이라든가 협치라든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도하는 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착됐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어느 행사장이나 우리가 가보시면은 이건 다 느끼실 건데 그 얼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왔을 때 이제 이런 참여 계층을 확대하고 그래서 저변 확대하는 것이 저는 2019년 우리 마을 공동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치는 협치하면서 자꾸 우리 특히 더 사례를 하면 제가 동장을 이태원 동장 한 자리에서 제가 동장을 19개월 했는데 그쪽에서 제가 하나 옥상 캠퍼스를 가꾸면서 꾸렸던 젊은 엄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서 주민자치회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다 적응을 못하고 다 그만뒀어요. 그만둘 때마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결국에는 자리 못 잡고 정말 그 친구들 역량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주민자치회에서 자리 못 잡고 다 지금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렇듯이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지금 제가 주민자치회 담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한 청소도 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019년도 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 행정으로서 국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행정의 편에 서서 생각했을 때 그 문제를 같이 지어가고 가나고 이렇게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복 교수님한테 5분 쓰셔가지고만 본인이 플러스 10분 하셨어요. 아, 제가 공문이 많이 짧은데. 원래 저희 센터장님하고 몇 분이 얘기할 때 금천에 3대 불화가 있거든요. 그 불화가 있는데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노력해서 5분 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네 분의 말씀들을 쭉 들었습니다. 사회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그다음에 또 실제 실험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지원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이 앞에 거를 들으시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거나 자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하시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네.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유 교수님 글을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입수한 적이 좀 읽어봤습니다. 혹시 내 걸 표절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의견이 비슷한 데가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우쭐해진 부분과 들리는데 몇 가지 제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공모제도를 비판적으로 보셨더라고요. 그건 저 일선에서 공모를 직접 한 사람으로서 꽤 공감이 갑니다. 특히 칸막이 공모, 시국별로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는 정산의 방법까지도 틀리고 뭐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전문가층에서도 그렇게 보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좀 고무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모제도를 제대로 개선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되셨나요? 네. 또 혹시 뭐 다른 분 없으시면 바로 나올 수 있죠? 네, 잠깐만요. 질문 먼저 다 네, 하고 네, 답변 예. 드리는 건가요? 질문하세요. 아, 누구한테? 네, 일정욱 선생님께 아, 고요. 사실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3년 동안 마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혁신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두 가지예요. 저는 이제 되게 속상하고 슬펐던 게 이 3년 동안 정말 금천구를 거쳐간 청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떠나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게 저는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는 어떤 친구한테 야, 너 공무원 같아라는 게 요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는데 그 친구가 공무원이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이 처음에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거기서 사실 주체성을 정말 가질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예산 편성권과 아까 정책 결정권 얘기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부터 세목에 다 맞춰가지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자율성이 없어요. 거기다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 보고해야 되고 영수증 다 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문제는 그거 이상의 그러니까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상의 어떤 주체성을 더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그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밖에 없어요. 안정된 직장에 공무원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들 너무 당연하게 계약직이나 기간제를 해가지고 동정치 지원관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 사람은 그렇게 끌어당기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 비정규직이랑 불안정 노동으로 양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런 상태로는 그리고 계속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아무도 제공해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를 프롬 첫날에는 역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력으로 만들어준다는데 그걸 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또 다 어떤 실험실의 쥐마냥 다 평가당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 마을에서 이 금천구가 선도적이라서 저도 그거에 되게 뿌듯하고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노감도 사실 더 커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 그 많은 친구들이 다 남았으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짱가 선생님께서도 되게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험이랑 비추어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좀
네,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있으신가요? 예. 대전문화재단 정정포트만 수아입니다. 저는 최석희 선생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공유주차 상당히 저는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서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폭발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홍보가 되게 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주시진 않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홍보팀이다 보니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대전에서 오신 겁니다. 우리 소식을 아시고 소식을 역시 그 여기 분 중에 누가 소문을 내시지 않았나. 우선 이렇게 할게요. 지금 두 분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제 그 홍보 사례는 최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그 공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우리 저기 짱 선생님보다 우리 저기 해만부 우리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박경 선생님 질문한 건 공모 사업에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아니, 공모사업을 넘어서. 네, 공모 사업을 넘어서 주체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마을살이 어떻게 예. 잘할 수 있을까? 일장 선생님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나눠서 드리도록 하고요. 한 번도 없어요? 없으시면 일단 듣고 듣고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하나는 공모사. 질문도 안 받았는데 저한테. 사실 황가적인 게 따로 질문할 게 있었는데. 아 그러세요? 예. 사실 올해 공모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혁신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과정의 혁신이라는 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 과정을 단순화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겠다. 그래서 사실 BH에서 오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지금 똑같이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접수도 서류를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 한 장 올려도 받아주는 시스템. 대신에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거는 인건비를 써서 정리하는 팀을 마치 빅데이터 돌리듯이 이렇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산도 마치 그 목적을 달성하면 가급적이면 그 영수증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과가 달성된 그 안에서 그 비용 인정하는 면에서 간소화하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원칙은 현재로서는 공모사업을 대체할 만한 뚜렷한 다른 수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런 좋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사업 자체의 형식을 바꾸는 것 자체도 혁신이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개 똑같은 과제를 공유차를 던져놓고 하나는 기존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파격적으로 자유롭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를 실험하고 이런 과정 몇 번을 거쳐서 정책 대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해봤는데 뜻한 대로 되지 않았고 기존의 공모 방식을 대체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추진단이 하반기에 정책 공세를 많이 당했습니다. 교육부터 그러면서 더 쪼였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더 강화된 조치에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왜냐하면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제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 자랑을 하면 행안부가 자치단체를 통해서 돈을 주지 않고 일반 시민한테 바로 주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 굉장히 시도는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감사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오겠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니 공무원들이 내세울 돈은 정산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그 정산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투입했는데 더 까다로운 정산 과정을 그러니까 정산을 돕는 인력조차도 정산을 까다롭게 만들어요. 절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뭐 부족한 부분하고 채워서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사실 공모전 7년 전에 공모전 방식으로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다른 거 준비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는 거 수리해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라는 건데 지내고 보니까 그런 대로 유용했다.
그거는 주민 주체를 등장시키는 거는 다양한 관심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마을과 사경과 환경과 청소년과 여성과 다양한 부서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일단 등장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석 한 마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등장시키는 금액은 진짜 작은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소하고 만만한 마을 작당이라고 별명을 붙였을 정도로 그 지원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액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영수증 챙기라고 많이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길 때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마을하고 사경하고 부닥치고 교육하고 마을하고 부닥치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왜 쪼개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공무원제가 수리의 수준으로는 곤란하겠다. 그 고민이 벌써 4년째 온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공무원형으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행정은 공무원제 못 바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부서별로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는 또 그게 편하고 좋아요. 투명하고. 그래서 책 잡힐 이유가 가장 적도록 진화된 게 공모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나름대로 편리성이 있다. 근데 융합해야 되고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공모제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저는 공론형 방식으로 여러분 주민자치회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로컬랩이라든지 이런 공론형으로 아마 자원이 이제는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 면에서 그 정부가 이제 앞서가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공무원에서 떠나서 뭐냐.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특히 청년도 마찬가지지만은 청년 아닌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뭐 진짜 뭐 형편이 뭐 부자라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힘든데 나 혼자서 안 되니까 같이 해결하려다 보니까 내가 먼저 나선 것 뿐인데 뭐 밥이나 떡이나 뭐가 나와요. 근데 처음에 한두 달 1, 2년 하겠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언니가 잘할 것 같은 거 해 그래서 뭐 자천타천을 했는데 나를 대표는 내세우자마자 회의 안 나오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구만. 그러니까 이제 막 지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럴 때 필요한 게 인정이라고 해요. 고마워. 근데 그거는 말로 하면 안 돼요. 물질로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물질은 돈이에요. 돈으로 인정해야 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뜻을. 근데 돈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식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공공이 인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장이 인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참여 그 자체로 보람으로 보상받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페이죠. 열정페이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공공과 시장에서의 보상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이야. 그걸 원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것만 요구할 때 열정페이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공공이 보상하다는 건 뭐냐. 저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지연구관, 그 전에 마전. 이게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가들을 공공에서 훌륭한 가치가 있는 네트워크들이니까 인정해야 돼, 보상해야 돼 해서 기간제이긴 하나 그런 시도를 한번 넘어선 거는 저는 커다란 변화라고 생각해요. 행정이 이걸 인정했다는 것 자체는 큰 변화다. 예전의 관점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도를 시도를 안 한 게 아니다. 근데 이제 기간제이거나 그 숫자가 너무 적거나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건비 비중을 계속 늘려온 역사예요. 7년. 생각해보세요. 인건비 어떻게 편성을 해요? 그거 다 의회 가면 다 책 잡힐 일들을 누구 도와주려고 여기다가 인건비 주냐고 바로 오는 거고요. 근데 행정이 밀어붙여서 인건비 벌써 계속 늘려왔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활동이 공익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계속 행정도 인정해온 역사예요. 그래서 아직은 거의 못 미치긴 하나 그래도 늘려온 역사이기는 하다. 근데 이걸 더 늘리고 더 안정화하고 더 이제 확대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사회 연대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저거 좋네, 우리 동네 딱 맞춤이야 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은 수익이 될 테고 운영하는 기업체에 고용이 돼 있으면은 수익이 나와서 내가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경제적 방식으로 보상받는 형식인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에 제대로 보상을 받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체가 없어요. 다 허덕여요. 근데 이게 지역의 구매력이 안정이 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의 자원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역경제 시스템을 만들면은 여기에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체에 고용돼서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다. 이걸 만들어내는 게 저는 지역경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람에 있어서는 보람이라도요. 수고했어. 이거 가지고는 곤란해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그 인정의 최소한의 방식이 뭐냐면 직장 다니다가 오늘 주민자치 회의 있는데요. 그럼 유급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그래서 마을 참여 유급휴가제가 있어야 돼요. 육아휴직도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그거 있어야 되고 마을 참여했을 때 회의비까지는 안 바란다. 그래도 내가 참여해서 마을을 위해서 공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하다못해 저는 뭐 지역 통화라도 그 돈이 커서가 아니라 공공이 바쁜데 내가 동네를 위해서 참여했다가 알아주긴 하는 이것들이 라는 최선의 표시는 물론 말도 중요한데 말보다도 더 좋은 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표시해야 된다. 저는 이게 마을 참여 수당제라는 개념인데 어쨌든 금액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관행화되는 노력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혹시 뭐 우리 이성준 부장님 답변 들으시면서 기억하는 생각나시는 건 없으신가요? 아까 그 공모 네. 말씀하신 고민들 하시는데 글쎄 그 정산할 때 하여튼 이런 거예요. 하나 작게 될지 모르겠는데 짧게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교육과장을 하면서 했던 저는 이제 법보다는 집행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뭐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과장 그만두고 저기 이제 의회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교육과에서 했던 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는데 하여튼 뭐 하는 것마다 나오죠. 지적사항이 주민들하고 같이 한 거라든가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제가 하여튼 공무원 생활 꽤 오래 했는데 그때 막 문답서도 쓰고 그랬어요. 국장인데도 그 정도로 공무원들은 규정이란 특히 회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실은 아까 과장님이 하셨는데 2018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행안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행안부 기조실장님 국장급 세 분이 오셨어요. 우리 금천구에 그 정도로 그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하고 싶어서 국회에 가서 답변할 자료를 만들려고 국장님들 세 분이 왔었어요. 그 정도로 예산의 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나는 그날 그 주민자치 그저께 토론할 때 내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관에서 이런 만큼 우리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역량이 성장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이게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에 맞춰서 같이 하면은 나중에는 따라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저께 저는 토론회 뒤에서 이건 관의 문제만이 아니다. 민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저는 그저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듯이 이것도 민하고 관이 같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홍보 사례 말씀 주시죠. 저희 뭐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분양을 받으려면 6개월에 한 번씩 신청을 받거든요. 그게 11월 1일부터 11월 말이 그 분양받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각 지자체마다 분양 조건이 다 달라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센 게 오래 살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 거주 기간이거든요. 젊은이나 새로 산 사람들은 당첨되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1점이라도 가산점이 들어가려면 내가 공유주차를 신청했다. 1점. 그 다음에 내가 뭐 공유를 뭐 60시간 했다 1년에 그 2점. 이 정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산점을 드린다라고 현수막에 직접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경쟁력이 너무 세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걸 분양받지 못하면 일반 주차장에 사설 거기에 주차하려면 한 20만 원 돈 버는 20만 원 돈 들어가야 돼요. 야간에. 근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5만 원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체가 사실은 경제적 이득이 센 거고 분양받기 위해서는 그 신청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높아서 있는 거고 그래서 가산점이 주요했고요. 사실 이후에는 뭐 행정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좀 토론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공유 경제 뭐 이런 거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이 주차장 문제, 이 분양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하게 좀 얘기를 해서 좀 젊은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이게 너무 거주 기간만 너무 크게 돼버리면 너무 이게 좀 불평등한 거잖아요. 이게 오래 살았다고 더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제고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약간 시스템이 좀 다른 게 또 있어요. 저희 그냥 무시하고 한 건데 사실은 뭐냐면은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한 거예요. 왜냐면 공유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공유하는 데에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앱을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내가 금천구 어디 갈 거야? 그러면 그 앱을 통해서 지도로 갈 수 있어요. 마곡센터 앞에 자리가 비어있네? 그럼 거기가 운전해서 갔어. 찾아갔어. 근데 100%, 70% 이상이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또 해결해야 돼. 아니면 딴 데 가든가. 이래서 모두의 주차장 앱을 통한 방식은 첫 번째, 앱을 까는 게 어렵다. 두 번째, 앱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갔는데 딴 차가 있어서 어렵다. 세 번째, 미리 결제를 해요. 근데 내가 2시간 있을 줄 알고 2시간 결제했는데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제가 좀 까다로운 측면이 그 앱을 통한 방식이 어렵고 저희가 한 방식은 그 ARS를 통한 방식이에요.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아까처럼 ARS 전화로 하면 바로 일단 그 전화로 출처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는 다른 인터넷 앱을 통해서 보내긴 하지만 앱을 우리가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치고 들어가서 주소에 자기 신용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딱 정리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시스템 다른 게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더 궁금하신 거는 비어있는 시간에 문제를 다 뽑아가세요. 네. 자, 이제 그 10분, 15분씩 말씀하셨는데 벌써 이 30분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진짜 꼭 시간 맞추셔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좀 우리 황 매장님 더 좋은 정보를 좀 쏟아먹고 가시고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을 많이 다니고 계시니까 사례를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좀 지금까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꼭 좀 내년도에는 이것 좀 정도만은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금천구가 이런 정도의 실험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성재 국장님이 1번 하시고 그다음에 2번으로 최 대표님 3번 장국 선생님 4번이 황소희 과장님. 아까 말씀드릴 때 2019년도 과제를 예. 우리 이 마을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참여계층에 대한 저변학대가 필요하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뭐 우리 저변학대 하려고 하면 뭐 어떤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마을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관심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하지 똑같은 자치회원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또 외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야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조직이나 그런 것들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속성 담보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그 국장님이 교육협치할 때 저랑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싸움의 자리가 없었어요. 워낙 그때 숫자가 많아. 그리고 그 좀 여기 또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행정은 사실은 뭐 저희도 불만이었거든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할 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50%를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넣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구태여는 사람들을 해놓고 페이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행정이 좀 과한 거다 오히려 또 그런 측면에서 행정 입장에서 뭘 바꿀 거냐 내년도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실험 과정에 뭐 주차장 탐험대 해가지고 아 여기 비어 있어 여기 야간 개방하면 좋겠어 이런데 뭐 어느 교회 어느 학교 이런 거 막 데이터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차할 걸 찾아갔어요. 이거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그거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하고 딴 자를 주는 거야.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당신들이 그동안 했던 주정차 관련한 정책을 다 주세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뭔가 안을 만들 텐데 근데 처음에 주는 자료는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줘. 그리고 우리가 막 쫓아가서 이렇게 이만큼 넣으면 이미 하는 거야. 이게 행정의 태도거든요. 아는 만큼만 준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행정도 사실은 협치를 한다고 할 때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료도 공개 범위에 있는 자료는 다 한꺼번에 주는 게 맞다. 나중에까지 말고 이런 게 있고 또 민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공유주차를 시작을 했거든요. 공유주차를 뭔가 해보자라는 게 처음 컨셉이었어. 근데 처음부터 주차관리과장님은 안 된다 했어. 근데 여하튼 그 처음에 주장을 10월 24일, 22일 공론화 회의에서 그게 제일 또 많은 주장이 됐어. 그리고 24일 날 그 오픈 테이블에서 그 오픈웍스에서 이제 행정하고 만나가지고 공유주차를 주요한 사업 방향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운영협의회에서 보류 됐어요. 왜냐하면 주차관리가 반대하니까. 이런 측면이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 반대 그때 저희는 그래도 행정이 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가 지속될 경우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금천 1번가가 물론 답이겠지만 좀 더 넓은 답은 모든 과에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할 때 어떻게 할지 협치를 할지 행정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이후 과제가 아니겠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처음부터는 그때 아이씨 이거 부총장 찾아가서 따진다 뭔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부총장님하고 지역국장님도 외유 중이었어요. 한 보름 동안 그것도. 그래가지고 안타깝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부총장님을 찾아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히든카드는 남기고 가자. 그래서 여하튼 뭐 사이드에서 지원국장님 쓰시고 뭐 이래가지고 일단 시범사업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일을 할 때 좀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그냥 부총장 가기 말고 팀장과 관련 부서 속에서 어떻게 민이 정말 뭐 깡패를 치고 뭐 화를 내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 이런 걸 찾는 노력들도 우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공모제 선생님 주신 질문도 있어서 보면은 어쨌든 행정은 말씀하신 대로 감시자가 엄격하고 대단히 많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단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진전된 바가 있다는 거고 근데 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 다른 틀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저는 이제 공론 방식의 예산 집행 체계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요새 이제 금천의 현장 이야기를 모처럼 많이 듣게 됩니다. 주로
광역에만 있다 보니까 광역은 현장을 알 수가 없는 자리더라고요. 광역은 전체를 자원을 잘 방향을 잡는 게 광역이고 현장을 조직하는 거는 동네구나 이런 게 확실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정책적으로 그러하지만 주민자치회가 조금 중요한 주체로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 정책 흐름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금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는 점이고 근데 금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금정부가 서울시의 평균적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려움도 유사하고요. 우리 가야 될 목표에 비해서는 미진하지만 근데 그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금천이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물의 그 밥이 아닌 다양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게 해야 되는데 올 형편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올 형편이 안 되면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야 된다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걸로도 한계가 있을 때는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된다. 관심을 갖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기서 뭐가 해결이 되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저기서 벌어지네? 라는 게 있으면 관심을 갖지 말라 그래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증거를 보이면 된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마을은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끼리끼리를 넘지 않으면 그 끼리끼리도 유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중요하기보다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다 뻗어 못 오거나 쟤들 뭐냐? 시큰둥해서 관심 없는 분들도 저것들이 설치더니 뭐 그래도 동네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설쳤구나 라는 정도의 공감을 들도록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고 쓰레기 문제고 노인들 어떻게 챙길 거냐 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랩 방식의 실천을 또 여기서 가장 지금 먼저 앞서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내려왔으니까 랩을 구성하고 있고 황 회장님도 아마 전국적인 단위에서 아마 여기서는 펼치실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실험을 지금 하고 계시다. 나라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 이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그러면 뭐 빨리 얘기하세요. 불공정인 힘인데 올해는 내년은 그 조기 집행 원칙에 따라 사업을 일찍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 2월에 공고를 뛰면서 3월이면 실행하는 단계. 작년보다 한 3, 4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제 소회를 말씀드리면 하는 얘기인데 1970년에 세계 역도 선수 군대가 열렸을 때 소비에트 알렉세예프라는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때 인간의 한계가 499파운드였습니다. 499파운드를 들어올리면 금메달을 따는 거였습니다. 근데 알렉세예프가 들어올리고 금메달을 땄는데 다시 재측정을 해보니까 565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계측을 잘못한 거죠. 처음 올릴 때. 그래서 알렉세예프한테 어떻게 565파운드를 들어올렸느냐라고 기자들이 놀랍게 질문했어요. 알렉세예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01.5파운드라고 알고 들어갔으면 못 들었다. 499파운드라고 생각하고 도전했는데 들어올리는데 501.5파운드 들어올렸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혁신은. 근데 이거는 할 수 없어라는 한계를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행정에서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돈이 없어서 못할 거야. 이거는 주변에서 반대해서 못할 거야. 난 도저히 못해라는 생각을 갖는 한 절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경력, 지지 이런 프로모션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에서. 그래서 금천에서 이런 혁신을 도전하는 사람들로서 격려하고 지지하는 행사를 센터에서 또는 행정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부는 이런 모임들을 체계적으로 모아내는 행사를 실패 박람회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했고 내년에는 총 4대 보는 게 하거든요. 저는 금천에서 했던 그 공유주차는
아주 좋은 실패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마 저 뒤에 최현주가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정상민 선수 나자빠져 있죠. 첫 해에 실패했습니다. 무려 8천만 원 넘는 돈이 들어갔고 실패했죠. 놀라운 거는 저희 추진단에서 담당 사무관들이 대한민국만의 세계적인 혁신의 사례들을 찾았는데 대전의 건너유 사례와 근천의 공유 주차 사례가 실패했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사례들을 올렸고 올해 공무원 교육 훌륭한 교육 사례가 건너유와 독산 사동의 공유 주차 사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혁신적인 사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첫 해에 실패했는데 두 번째 또 했어요. 다른 거. 5천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주민센터 문 열었죠. 놀라운 거 그거 하고선 참여했던 신홍란 씨 자빠졌죠. 그리고 최현주 문관은 도망갔어요. 도대체 저 공무원 못 있겠다고. 근데 세 번째 해에 그 공무원을 다시 잡아들이고 최석희 씨를 투입해서 세 번째 또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1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3년에 걸쳐서 포기하지 않고 3년을 했더니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 주에 전국학을 발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했더니 금천구에서 한 공주차 시스템은요 세계적인 사례예요.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실패를 세 번이나 했는데도 행정부와 민간인이 함께 도전해서 만들어낸 그 역사의 중요한 현장에 최현주 군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해드리고 정상민 선수 다시 살려내시고 신화 살려다셔야 되죠. 굉장한 사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실패 박람회에 진짜 메인에 올라가서 발표하는 사례가 아닐까. 금천구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는 설명을 드렸죠. 내년에 금천구 전체로 넓히실 거 아닌가요? 네. 공모사업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전매 실시한다. 자,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유창모 선생님께서 뭐 좀 주민 회의에도 좀 참여하고 싶은데 직장 눈치 보이잖아요. 최현주 군 저기 계시네요. 윤순복 팀장님께서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에요. 근데 못 나가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약간 흘리면 내년 1월에 대통령 보고에 장관께서 행안부 보고사항으로 공가제도라는 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들어가는 거 공가처리야. 이제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왜 중요할까요? 바로 시행하셔야 돼요. 그렇죠? 남들보다 먼저. 그래서 선도한다는 의미를 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행하세요. 당장. 인천구 공무원부터 자기 동네에 주민자치나 마을회의 가면 회의하겠다. 저기 공가처리. 공적인 업무로 휴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하시겠다고 하셔도 돼요. 1월 달에 어차피 대통령 보고 들어갈 건데요. 이미 확정됐어요. 네, 그러니까 금천구가 그거 먼저 시행하겠고 보도자료 내고 언론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최초로 공가제도를 시행한 아주 선도적인 행정혁신 사례가 되겠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해줬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마을회의 참여한 수당은 잘 모르겠어요. 수당까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분명히 들어가서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정부 쪽에 다니면서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춘천 사례예요. 춘천에 여기 안양천처럼 굉장히 낡고 오물이 가득한 하천이었는데 그거를 행정이 방해했어요. 주민들이 가꾸려고 했는데 왜 방해했냐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근데 그럼 한계죠. 근데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거버넌스 아까 우리 유창수님처럼 공론장을 열어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게 비가 오고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장마 비 올 때까지는 치운다는 전제로 시민들이 안전한 그 건기에 꽃밭을 꾸며도 좋다는 걸 조건부 합의를 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저희 예산을 3,100만 받아가지고 500m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50개 미리 정원을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그 돈을 줬으면 조경업체가 하잖아요. 보통은 여기 안양천도 조경업체가 하죠. 그래서 그거를 조경업체가 아니라 시민이 참여한 정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정원을 시민들이 가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박이 났어요. 11월 달에 그 꽃밭 앞에서 시장님 모시고 주민들이 축제를 연 거예요. 악기 연주하고 포트락 파티 열고. 그랬더니 그날 불려 나왔는데 시장이 주민들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내년에 이거 다시 한다. 치우고 나서 다시 한다. 근데 예산 1억을 내요.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이 또 그 동네에 사세요. 이거를 해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축제로 시민이 만드는 정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양천에 저기 안양도 있고 구로구가 있잖아요. 금천구 구간은 전부 전 국민이 나와가지고 꽃밭을 만들어요. 그 구간을 다. 그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심지어 가꾸고 거기서 축제 하는 거를 해마다 축제로 만드는 거죠. 전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 외부에서 딴 따라 부르는 벚꽃 축제보다 훨씬 멋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 아니 개인적인 거 제가 기존 축제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시민 참여예요. 이런 시민 참여 방식의 동네를 바꾸는 과정을 하면 그 금천구 구간의 안양천이 민주주의 정원이 되는 거잖아요. 꽃밭이 만들어지면서 시민의 역량이 성장하는 거죠. 이런 거 좋은 사업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공유경제 곧 발표한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독산에 있을 때 한 얘기지만 노보텔이 있잖아요. 호텔 하나밖에 없죠. 금천. 몇 개 있어요. 있나요? 그러면 어떤 공간 하나를 호텔을 프론트를 만들어요. 네. 공유 커뮤니티 센터를. 그리고 거기서 금천구 모든 가정에 민박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가정집에 방을 배정하고 하는 하나의 마을 호텔을 운영하겠다는 게 공유경제잖아. 그 수익금으로 금천구 아이들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장학금 주겠다. 이런 거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제활동도 되고 그 집들은 또 숙박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행법으로는 도시민박이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농촌만 됩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또 규정이 달라요. 180씩 다 다른데 참고로 얘기하면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서 어느 경제단위가 그걸 만들고 그 플랫폼을 만들고 금천구의 주민들한테 공모를 시민운동 방식으로 방을 만들어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제안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의 가시리 마을처럼 전기세 돌려주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만 드리면 되죠. 네. 그 혹시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다 드셨는데 마지막 시간인데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우리 저기 서은 선생님 한명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아까 사실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놓쳤습니다. 사실 네 분에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황석현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데 황석현 과장님이 여기 있다가 중앙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중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이나 시행해야 되는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는 전혀 방향이 다른 쪽으로의 결과를 가져오는 걸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황석현 동장님이 국민해결 2018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반복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번에 2018의 맨 끝머리에서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이에요. 직접 한 사람인데 국민에게 2018이 행안부에서 행복제작소 갔다가 행복제작소에서 금천구 협의회 갔다가 금천구는 청춘빌딩 갔다가 저한테 왔어요. 근데 이 일들이 이 일련의 과정들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방법으로 내려오고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돈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인건비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일은 진행을 했는데 그 일 진행되는 과정에 했던 저 같은 3명의 팀이 있었어요. 리빙랩을 했기 때문에 3명의 팀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해결을 해결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실험과 시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들으면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더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반복적인 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위에서는 잘 됐다라고 하고 과정에서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 하는 사람은 안 하겠다라고. 저도 내년에 한다고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중간에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거 감사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하는 일이 왜 감사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울까? 저는 결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물건 살 때마다 그 담당 직원이 와서 사줬어요. 이거 사달라고 와서 결제하고 가고 이거 사달라고 하면 결제하고 가고 그걸 모아서 주민이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건 제가 딱 그렇게 드릴 게 뭐냐면요. 이게
전체 사업이 희망 제작소가 유탄을 받았어요. 국민해결 2028 사업을.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공모 사업을 하면 사업당 뭐 통장을 만들어주고 카드를 그러면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전체 예산 20억인가를 희망제작소에서 다 받은 거고 희망제작소에서 별도로 우리한테 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오히려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우리도 달랑 카드 딱 2장 받았어요. 이 전체 사업에. 그래서 한 장은 그나마 그래도 텀플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이게 사업 설계가 되게 모호하게 되고 힘들게 된 거는 저희도 이미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접 카드를 들고 가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그거 말고는 이제 철학에 대한 문제, 우리 황선영 회장님 생각하는 그 철학이 중앙에서도 잘 통용이 되는데 들어올수록 상황이 달라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좀 이런 건 없으신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해 주시죠. 어렵습니다. 사실 전 과정을 다 아는데 1억 뭐돈 문제로 치면 1억 5천의 예산이 배정되고 제가 보기 2천이 아마 부정됐을 거예요. 그 정도 아닙니까? 네, 좀 모르겠죠. 그러면 1억 3천 가량을 카드 2장으로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올려서 희망제작소가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서 결산이 올라오는 방식이 있는데 올해 그 20개의 이제 사업과 10개 마주보는 사업, 그다음에 2개의 중점도시 사업이거든요. 순천이 노플라스틱으로 되고 공천이 주차됐죠. 쓰레기와 주차는 거의 지정과제처럼 저희가 공론을 거쳐서 쓰레기 하나, 주차 하나 하고요. 원래는 두 도시가 다 쓰레기, 노플라스틱을 원했는데 순천이 워낙 의지가 강하고 지금 당장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차가 더 반응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정들 이해가 가고 이거를 개선하려면은 그 금천이나 순천에 지금 공유 대회를 했잖아요. 따로 모여서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듣고 그걸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에 솔직히 말하면은 그 몇 개의 사례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성공은 사실 행정의 힘이 크다고 보이는데 중점 도시는 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중점 도시를 4개 정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4개 도시가 넓혀가고 그다음에 근처나 순천에 있는 경우를 정리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론을 좀 바꾸면 좋겠고 내년에 지금 계획이 올해 1억 5천이 아니라 2억으로 늘려서 문제 해결할 중점도시 사업을 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고 저 뒤에 거는 개인적으로 좀 보시고 정정 선생님 간단하게. 예. 제가 우선 황 과장님 말씀하신 안양천 구간 공원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그 시도를 했더랬어요. 시민 참여 예산을 해서 해바라기를 키웠는데 단해성으로 끝나고 얘기 드리니까 아쉽다는데 그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반성이라는 걸 죄송하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 행안부 입장은 춘천의 사례는 더 하나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죠. 저는 그때 이 안양천 일대를 해바라기를 심어서 금천 구간만이라도 한번 전시민 공원을 한번 해보자. 근데 실제로 확인했어요. 일부를 하고는 단에서 끝났다는 게 따지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공모제도의 감사 부분에 대한 아픔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이 관에서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해야 된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직원이랄까 이 밑에 봉사자들이 정리할 때 맨날 어려워서 안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해라. 원래의 목적대로 해라.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건 내가 부딪힐게.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해보니까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감사 못좀 해도. 이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를 해서 정산에 왔을 때 문제가 났을 때 마치 그것을 문책하듯이 무슨 범법자 대학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말하셨다 누가 하셨는가 보는데 상당히 그렇게 유연하게 하더라고요.
이건 틀렸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서울시에 직접 하는 거는 이건 아예 페널티 물어야 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무기도 했어요. 이런 부분은 관해서 아무튼 했는데 한 과장께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례라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법에 적어도 그런 것을 장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은 목표에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모제도에 공모제도라는 것이 이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참여 어떤 이 자극하고 유인하기 위한 어떤 제도인데 그 제도가 거꾸로 주민들을 못 오게 하는 이런 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법에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만드는 근거법에 어떤 그런 부분 유연한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밑에 자치구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 때 융통성 있는 제도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끝나고 제가 다른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속한 시간들이 있어서 일단 하고 여기 네 분 안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대1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을 혁신한다 또는 뭐 사회의 문제들의 해결 답을 현장에서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정거장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재활용 정거장은 동네에 재활용품을 제대로 수거하고 마을 앞에 있는 것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나중에 가보니 그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연결되고 또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골목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만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것 또한 하나의 혁신이다. 행정이 할 수 있는 혁신과 우리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혁신, 주민이 할 수 있는 혁신은 다 다르지만 목표는 지향적인 행복을 찾아가는 거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신에게 마을 공동체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는데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 네 번째의 포럼에서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금정구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4일 연속 마을 활동가는 무엇인가요? 주민자치 그리고 공유주택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혁신에 대한 얘기까지 4가지 시리즈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매번 열심히 개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또 함께 녹화도 하고 또 공유를 같이 했던 사람도 계시고요. 이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2019년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주민자치 사업단이 해야 될 일감이 몇 가지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간 4일간 고생하셨고 또 함께 했던 것만큼 내년도 사업에서 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